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경보건은 환경부 환경직, 전라남도 보건직 이런 공무원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환경보건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환경보건에 대한 과목 설명과 환경보건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지 간략한 팁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건은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마 거의 대부분 환경을 전공을 하셨을 수도 있고 환경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은 보건자가 들어가 있어서 환경공학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 다른 과목들 수질, 대기, 토양, 악취, 소음, 진동, 폐기물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건은 환경과 인간, 환경과 보건학, 환경과 공중보건 이게 같이 엮여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환경과 보건학이 거의 5대5 또는 보건 쪽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 쪽엔 익숙하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보건 쪽의 지식과 보건 쪽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환경보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그냥 지도 한 장 들고 막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비용, 노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경보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하다가 막히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보건 과목은 제가 최근 5개년간의 환경보건 시험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환경보건 과목에서의 출제 경향, 출제 비율, 뭐죠? 챕터별 출제 비율, 분야별 출제 비율, 그 다음에 얼마나 시사성이 있는 건지, 얼마나 새로운 정책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선 무턱대고 공부를 그냥 쫙 코박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챕터, 어떠한 분야들이 비중이 높고 이런 챕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 조금은 영악하게 이 과목을 보고 시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환경보건의 최신 경향.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 출제 경향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해서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냐 하면 신기술, 환경 관련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환경이죠. 이게 출제가 됩니다. 해서 20문제짜리 환경보건이건 간에 아니면 환경부 주최하는 50문제짜리 환경보건 과목이건 간에 신재생기술, 신재생에너지 이 신기술에 관한 문제가 10%에서 15%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거의 모든 5개년 동안의 환경보건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역학 및 감염병 파트입니다. 아하. 이 부분은 공중보건학이거든요. 보건학, 예방의학 쪽이거든요. 이게 환경보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환경성 질환도 있고 환경 문제에 의한 역학 및 감염병. 근데 감염병과 역학은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거나 환경 쪽에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어색한 과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역학 및 감염병 부분을
아주 쉽게 상세하게 꼼꼼하게 이해하기 쉽게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아요. 거의 한 30% 정도는 매 시험마다, 매 직렬,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최신 경향과 환경 정책입니다. 정책. 급변하는 환경 문제,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걸 떠나서 지구 온난화를 떠나서 환경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환경 정책들이 자꾸 바뀌고 10개년 계획, 30개년, 20개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 정책과 더불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죠? 각종 법령들, 법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얘보단 조금 적지만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최신 재정 개정 법령이나 최신 환경 정책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환경부서나 정부 환경부서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뉴스나 이런 시사적인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업 중에 업데이트를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없으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환경처나 환경부서, 기상청,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전부 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있죠. 중요한 거. 법제처 1년에도 심하면은 한두 번 이상 재개정 법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망라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가장 시사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법령과 재개정 법령과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과거 메르스나 또는 살인진드기나 AI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감염병 그거를 연구하는 역학 이런 문제들 시사성이 있는 것들 에볼라 바이러스도 외국에서 있었고 이런 돌연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대유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제가 계속 업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환경보건을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 말고 학원 모의고사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타 교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나의 전공이나 이쪽이 조금 공부 방향이 달라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 의문이나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주세요. 저와 거진 1대1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 검색으로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를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캐리커처로 딱 그려져가지고 대문에 딱 떠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 카페 가입과 동시에 가입 전에는 글을 쓸 수가 없겠죠. 가입과 동시에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짧게는 당일 길게는 3, 4일 안으로 해설을 달아드립니다. 문제가 되었건 이해하지 못하겠는 문헌이 되었건 혹은 환경 문제가 뉴스가 법령이 새로운 감염병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까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로 나올까요? 모두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으니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거나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로 검색을 하셔서 제 얼굴을 대문에서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후에 바로 글을 올릴 수가 있으니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제 카페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질문 게시판에 해설을 달아드립니다. 문제도 풀어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해설도 해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만 딱 약속을 해 주실 게, 공지사항도 읽어보시면 나와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질문을 이게 뭘까? 그것만 한 줄 쭉 올리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궁금한지를 100% 캐치해서 답을 못 달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다 타이핑을 하셔도 괜찮은데, 뭡니까? 문제의 전문, 한 글자도 빼놓지 마시고 전문을 다 그대로, 보기까지 그대로 옮겨주시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다 하면 그 문장의 앞뒤 문장까지도 함께 출처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저도 같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의 앞뒤, 문헌이면 문헌의 앞뒤 문장까지 함께, 또는 문제라면 문제의 전문을 같이 올려주시고, 이 교재에서는, 이 문제집에서는 2번이 답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설명을 해달라 하면 제가 쫙 해설을 달아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카페를 같이 이용하는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또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걸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정확한 해설을 원하는데, 정확한 해설을 원하신다면 전문을, 앞뒤 문장을 같이 붙여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질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건은 첫 번째, 환경과 보건이 연결된 그런 과목이어서 환경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환경보건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건은 보건 쪽 파트가 반 이상이 되는 보건 쪽에 5대5 또는 보건 쪽에 더 치우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 보건학, 예방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는 최신 출제 경향, 최신 트렌드, 방향,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환경정책, 환경법령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수업 중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 부분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폐기물, 진동, 악취, 소음, 빛공해 전부 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역학 및 감염병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우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역학 및 감염병은 이론이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파트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환경보건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역학 및 감염병 부분에서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 싶겠지만 식중독 부분의 문제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먹는 걸로 인한 질병인데, 식중독 문제가 환경보건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 산업현장, 직업현장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 이거를 환경과 관련한 그런 질병으로 간주해서 산업보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죠. 근데 최근 5년 동안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내 환경, 실내 공기질, 실내 공기질, 우리 집도 집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학물질, 다른 말로 독성물질. 이거 뭐죠? 화평법. 들어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공부도 하셨을 거고. 화관법. 딱히 수은 중독, 카드뮴 중독, 뭐 비소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화평법, 화관법이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쪽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 그거를 수업에 업데이트하고 중요도를 설명을 해드리고 쉽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환경보건에 대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궁금한 게 많다, 나는 처음 시작하고 있다, 질문이 많다,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가입과 동시에 글을 쓸 수 있으니 질문을 올려드리면 제가 그때 아주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인 환경보건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